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논의를 해보니까 논의의 핵심은 KBS가 공영방송 역할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 그런 대로 수행했느냐, 형편없었느냐, 결국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 하나는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 두 번째는 볼 게 없다. 예. 다른 거는 요즘 볼 게 너무 많은데 심지어 유튜브조차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봐도 볼 정도로 볼 게 많은데 재미없다는 거는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같고 정치적 편파됐다고 하는 거는 특히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KBS는 좌파 방송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나오면 딴 데 틀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적어도 보수 유권자들은 좌파 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시청률 내기 싫은 것이고 여야 할 것 없이 재미없어서 또 시청률 내기 싫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이 그런 상황인데도 시청률 때문에 수신료가 꼬박꼬박 들어가니까 보직도 없이 2급직 이상의 그 고위직들의 70%가 보직도 없이 1년에 네. 1억씩 받아간다. 10초만 질문만 그거를 10초 더 알게 드리고 되면서 싶은데요. 더 지금 말씀하신 지점들 모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경영의 효율성에 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국회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 거죠.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과 방송의 공정성 부분을 폐지되지도 않을 수신료가 적게 거칠 수도 있는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촉발해서 길들이게 하겠다. 길 들여보고 잘 말 들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도 자체를 손보는 방향으로 가야죠. 방금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이익을 정말 생각하신다면 이후에도 납부 임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은 KBS의 콘텐츠가 좋으면 인센티브로 그 대가로 시청률을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납부 임무가 부과돼 있다는 지점들을 계속 지금 제가 여러 번 지적하는데도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4가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먼저 방통위 3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국회가 추천한 대로 최민희 의원이 추천되었다면 2대2입니다. 여야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 졸속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통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는 40여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일 만에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점. 세 번째는 이 여러 가지 1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여러 가지 100억 이상의 규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 규제 영향 분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또 네 번째는 시행령 검토 미비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시행령 43조와 48조에 방송법과 대치되는 혹은 방송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은 97%입니다. 하지만 법제처의 국민참여 입법센터는 90%가 반대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신뢰해야 됩니까? 심지어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접속하는 이 인원들도 물론 심지어 어뷰징이 가능한, 그러니까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걸로 여러 차례 지금 지적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전 국민에게 물어보십시오. 본인이 쓴 만큼 수도요금 줄여준다, 혹은 전기요금 줄여준다 하면 어떤 국민이 세금 줄여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토론할 때 국민 여론을 좀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장경태 의원님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민주당이 보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인가. 민주당은 당론으로서 그러면 자신 있게 지금 하고 있는 KBS 수신료에 대한 분리징수 강력하게 반대한다. 얼마 전에는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대통령실을 찾아서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워낙에 강하게 KBS 수신료에 대한 분리징수를 요구하고 있는 각종 여론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조속적으로 진행되고 바삐 진행되고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신 배경에는 우리 공영방송을 정권에 순치시키려는 또 다른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우리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에 대한 보도를 KBS가 주도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국은 그 직을 이어가는 그런 강행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일면의 기능을 한 겁니다. 다만 정권에 불리한 보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사심이
결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형이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게 뭔가 어둡고 컴컴한 방송장 같은 게 대한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근데 저는 정치인들의 이 같은 정치인들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국민의힘이 기본적인 정강 정책을 개정하는 과정이 기본 정책 안에 KBS 공영방송 수신료에 관련된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당시도 뜨거운 쟁점들이 있었고 수신료 폐지가 맞냐 아니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수신료 폐지가 아닌 공정성을 어긋나게 되는 분리징수가 맞냐라고 하는 논쟁 끝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기본 정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도 이 같은 국민의 요구가 크게 수렴이 돼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날 용산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무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국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받았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만 한 거죠. 방송을 휘어잡기 위해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수신료 분리징수, 또 하나는 수신료 인상.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채찍으로 이용하고 수신료 인상해줄게, 올려줄게 하는 거는 당근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래 밀고 땡기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대충 정리가 되면은 썩 그냥 둘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족하면서 KBS도 이 상태에서 뭐 괜찮으니까 그대로 가버렸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딱 결론이 이미 민심이 결론 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정광석화 같이 집행하는 것이 내 할 일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런 계산을 하면은 할 수가 없죠. 그런 계산 안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